안녕하세요, 이른 여러분. 이곳은 근처에 새로 개통한 구름다리와 높이에 비해 경관이 국내 유일무이한 가성비 좋은 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이라 근처 시장에서 허기를 채우고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태안 버스터미널 정류소에서 승차하셔서 서부 대기소 앞 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버스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스크린샷 참고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태안 서부시장이라 치시면 됩니다. 주차장 옆 인도로 나와서 직진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50m 정도 쭉 가시면 위에 태안 서부시장 간판이 있습니다. 떡집 골목에 있는 파전 칼국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가격도 4,000원대로 저렴하고 국물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으시니 참고하세요. 국물이 참 시원했습니다. 점심도 든든히 먹었으니 중앙로 51 정류소까지 가셔서 승차하신 다음 군민체육관 정류소에서 하차하셔서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비 어플로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으로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시면 호국 무공 수훈자 기념탑이 있는데요. 이곳이 출발지이면서 도착지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새로 구름다리가 개통되어 이 구름다리를 가볼 생각인데요. 주차장 옆 내리막길에서 보이시는 횡단보도를 건너신 후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가시면 비석으로 입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 입구에서 출발해서 정상을 찍고 새로 개통한 구름다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정상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 위치에서 1코스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새로 개통한 구름다리를 구경하고 2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바위가 나오는데요. 산 높이는 284m로 뒷산 정도로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경사도 어느 정도 있고 높이에 비해 경치의 가성비도 정말 좋은 산입니다. 초반부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어 워밍업 하실 겸 기암 괴석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더 크고 웅장한 바위들이 있으니 함께 천천히 산행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능선에 오르니 소나무들이 있는데요. 몇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창하게 햇빛을 막아주어 시원하게 산행을 즐기기에 좋네요. 얼마 안가 쉼터도 있습니다. 근처에 바위 전망대도 있어 숨 고를 겸 경치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멋진 큰 바위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오는 곳에서 보면 부부 바위의 느낌이 나고 다른 쪽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불꽃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바위 뒤쪽으로 가시면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바위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용허리 바위네요. 저는 고래바위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마치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이리저리 노니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계속 가는 길이 없으니 돌아오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흙길과 어린 소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왠지 모르게 새 산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조심스럽게 걷게 되고 작은 산이지만 겸손해지는 느낌마저 났습니다. 저기 앞쪽에 정상이 보이네요. 백화산은 겨울에 멀리서 바라보면 바위 암봉으로 인해 하얀 천을 씌운 듯이 보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겨울에 보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쉼터가 나왔는데요. 그 옆에는 멍석바위가 있어 멍하니 석양을 바라보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멍석바위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멋진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신선놀이가 따로 없습니다. 멋진 소나무와 우직한 바위 사이를 걷다 보니 정말 전문 등산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착각을 하며 백화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니 바위들 때문에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바위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굼벵이 바위가 나왔네요.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굼벵이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정상을 바라보며 아기자기한 오솔길을 걷다 보니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흙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니 벌써 정상까지 0.7km가 남았네요. 능선을 따라 걷다 보니 드는 생각이 신선이 있다면 이런 길로만 다닐 것 같은 작고 아담한 이쁜 길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걸으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네요. 이 바위는 아차바위인데요. 마치 살짝만 건드려도 아차하는 순간 쏟아져 내릴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아차바위라고 하네요. 세게 밀어봐도 꿈쩍도 안 하더군요. 바위 지대를 오를 때 검정색 루프가 나오는데요. 나무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해져 있으니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곧 계단이 나오네요. 위험 구간에는 이렇게 데크길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데크길을 만드신 분들을 생각하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다시 바위지대가 나타나는데요. 분홍색 로프 끝자락에는 용상바위와 그 아래에 세자바위가 있는데요. 두 바위 모두 모형도 이쁘고 앉아서 보는 경치도 끝내주어서 인생사진 찍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 같습니다. 용상바위는 바위 면이 고르지 않아 휴식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이는 태안읍내를 보니 마치 제가 왕이 된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그 옆에는 흔들바위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용상바위 근방에는 네 번째 쉼터가 나오는데요. 저는 빨리 정상에 가고픈 욕심이 생겨서 다음 쉼터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표지판이 있어서 보니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악어 모습과 닮아있는 바위가 나왔는데요. 이번 악어 바위는 공감이 되네요. 계단 오르막이 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악어바위 계단 끝에는 휴식하기 좋은 쉼터가 있어 잠시 숨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내와 저 멀리 서해가 한눈에 바라보는 곳인데요. 정상은 아니지만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하기 너무 좋은 장소 같습니다. 대략 1시간 걸려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치만 좋은 산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비석을 보고 나서야 산성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성벽은 둘레 619m, 높이 3.3m로
둘러져 있었으나 아쉽게도 일부 성벽만 남고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라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바로 앞에 있는 봉수대도 가보겠습니다. 이곳 봉수대에서는 동쪽으로는 서산의 북주산, 남쪽으로는 부석면의 도비산과 연락을 취했다 하는데요. 탁 트인 전망을 보니 외세의 동태를 살피고 이동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 같네요. 옆에는 벤치가 있어 잠시 휴식하며 경치를 보기에도 좋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이제 구름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쌍포대 옆 나무 데크길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등산로에 불빛이 잘 조성되어 있어 늦은 저녁에도 안전하게 하산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람에 주차하고 올라오면 15분밖에 걸리지 않아 별을 보러 와도 좋을 것 같네요. 얼마 내려가지 않아 오른쪽에 야자수 매트가 나오는데요. 구름다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과거 이 지역은 쥐레 매설 지역으로 꼭 등산로로 다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드디어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붉은색이라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백화산 바위 봉우리 2개 봉봉대를 연결한 출렁다리고요. 해발 250m 높이에 총 길이는 74m이며 5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하네요. 다리 오른쪽으로는 드넓은 들과 산, 그리고 멋진 가로림만이 보이는데요.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봐서 그런지 더욱 멋지게 느껴지네요. 다리 끝 전망대에서는 가로림만을 좀 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331호인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 규모이며 헥타르당 연간 3,135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1위를 하네요. 저기 팔봉산에서 바라보는 가로림만 경치도 참 멋있을 것 같네요. 다리가 강렬한 붉은색이라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멋진 인생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구름다리 구경을 마치고 다시 산거리로 복귀하겠습니다. 다시 데크길이 나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테헤란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내려오시다 보면 바위 위에 바둑판이 있는데 마치 신선들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법한 공간이 있습니다. 태안 마해삼존 불상으로 가는 길 작은 연못에 태을 동천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데요. 하늘과 통하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신선들이 방문할 정도로 경치 좋은 동네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글귀 바로 뒤로는 국보 307호인 태안 마해삼존 불상이 있습니다. 태안 마해삼존 불상은 삼국시대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인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해불은 자연 암벽에 새겨진 불상을 뜻하는데요. 이미 1966년 보물 432호로 지정되었다가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보 307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손상되었겠지만 불상이 취한 자세나 대략적인 표정은 여전히 알아볼 수는 있네요. 계속해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돌탑이 있네요.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네요. 이정표들을 따라 쭉 오시면 피곤했던 발을 풀어줄 수 있는 200m 정도의 맨발길이 나오는데요. 4종류의 지하 패턴이 있어 심심하지 않고 발바닥 피로를 구석구석 풀어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안전하게 하산을 했는데요. 코스 끝에는 먼지털이기도 있어 끝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산이네요.
그리고 입산 통제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통제 기간에 산행을 원하시면 군청 산림과에 연락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드디어 20여 분 정도 걸어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기념탑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높이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산과 새로 개통한 구름다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